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중국어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거예요. 그 전에 중국어의 숫자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부터 10까지 한번 볼 텐데 여기 YI 제 일성 어떻게 읽어야 되죠? 자, 따라서 읽어주세요. 이 숫자 2는 뒤에 R이 붙었기 때문에 혀를 말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사성으로 떨어지니까 R, R 혀를 말아주는 것까지 꼭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숫자 3은 역시 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읽어보면은 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숫자 4는 사성으로 떨어지죠. 스 그리고 이것은 W는 U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냥 또 뒤에 U가 있기 때문에 U가 하나 있는 거로 봐도 돼요. 그러면 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때 여기 밑부분을 꼭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숫자 6 사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5가 숨어 있는 건데 발음하면서 익숙해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시다. 리오 요거를 리오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표준어에 가까운 발음으로 읽기 위해서는 오를 넣어서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읽으면 리오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7 볼게요. 치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시 할 때 그거랑 같은 발음입니다. 숫자 8 빠 숫자 9 역시 여기도 5가 숨어있다라고 보면 되고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죠. 지ao 그리고 숫자 10 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손 모양이 나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1부터 10까지의 수를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0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石头라는 게 있어요.石头가 그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주먹할 때 이게 돌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숫자 10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자체로는 지어 9는 이렇게 구 모양을 닮은 거라고 저는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숫자 8은 8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네. 그리고 리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 6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두 가지 음절로 된 발음들을 같이 하나씩 읽어보고 인사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HEI는 허이인가요? 해이인가요? 뒤에 I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E는 에로 읽어야 되죠. 그러면 제1성이니까 hey, H에서 약간 긁어줘야 돼요. BAN 반인데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반 그래서 읽게 되면 헤이반 이렇게 흑판, 즉 칠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인데 DIAN은 D안이 아니고 DN이죠. 근데 사성이니까 DN NAO는 내려갔다 올라오면 now DN은 전기할 때 전자고 now는 두뇌할 때 뇌자예요. 전기 두뇌, 즉 그래서 컴퓨터를 뜻합니다. 그리고 3번 ZHUO ZH는
하는 것이고 우오의 제일성이니까 쪼 뒤에 zi는 성조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성이라고 그러죠. 짧고 약하게 찍고 넘어가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쪼즈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4번 sh는 인데 우이고 제일성이니까 마 이거니까 bao bao 슈바오 이렇게 책가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yi는 이죠. 근데 내려갔다 올라면 이 그 뒤에 경성으로 된 zi 즈 읽으면 이즈 의자라는 말이 되죠. 발음이 비슷해요. 그리고 niu는 니우인데 올리면 니오 그리고 nai는 나이인데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나에 니오 나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되는 것이고 다시 읽어볼게요. 黑板电脑桌子书包椅子牛奶이렇게 두 가지 음절로 된 발음들을 읽어봤습니다. 나중에도 두 가지 음절로 된 발음들은 조금씩 연습을 계속 할 거니까 이런 단어들 하면서 선생님 발음이 잘 안 돼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넘겨서 드디어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많이 지치된 진도 속에서 우리가 드디어 인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좀 천천히 나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혹시나 제대로 안 듣는 것을 좀 우려했고, 그리고 등교 계약을 했을 때, 등교 수업을 했을 때 정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면대면으로 발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신경 써주면서 하나씩 제대로 가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의 속도라면 지금 6월 달에는 보통 한 정말이에요. 한 이 정도? 5가? 정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4과? 이 정도? 최소 이 정도? 근데 지금은 이 정도 나가는 것인데 괜찮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나가보도록 할게요. ni 요거 어떻게 읽을까요? 삼성 내려갔다 올라오면 자, 니 그리고 h는 긁어야 되고 ao는 아오이고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하오 자, 인사인데 인사니까 안녕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느낌표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삼성으로 읽게 되면 잘 이어서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니 하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성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니 하오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한번 끊기게 돼요. 인사가. 그쵸?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읽지는 않아요. 근데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가 생겨나는 이유를 말하자면 성조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제1성부터 제2성, 제3성, 제4성까지 대부분의 성조가 제3성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단순한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쭉 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냥 떨어지거나. 하지만 삼성은 어때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변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변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정확하지 않고 변화가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두 가지의 의미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이런 그 의미 있는 것이 연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발음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니, 하오. 그래서 성조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성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따라 읽어볼까요? 니, 하오.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니, 하오.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그런 편의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말을 최근에 많이 간추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편의성 때문이죠. 심지어 뉴스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국가 기관이나 여러 단체들의 명칭을 이렇게 두 글자 혹은 뭐 세네 글자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의 그런 경제성이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음절수가 줄어들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말을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성 자체가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있으면 발음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지고 중간에 시우즈라고 해가지고 휴지가 발생해요. 약간의 간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제3성이 연이어서 있었을 때의 성조 변화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시 강조하면 앞에 있는 제2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성으로. 다시 읽으면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까지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여기를 잘 안 올려요. 실질적으로 말하기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니하오, 니하오 이래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그냥 점선으로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냥 떨어뜨려서 안 올리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녕 안녕 이렇게 할 때 니하오 니하오 이러지 않고 에이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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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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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요. 잘 올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올리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죠? 니하오 혹은 니하오 이렇게 읽고 요거 선생님 어떻게 읽을까요? LAO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우리 인사할 때 했던 것처럼 라오 그리고 이거 SHI 시 그러면 이것을 발음할 때 라오 시 하게 되면 역시 끊김이 발생하게 돼요. 보세요. 라오 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이게 올리는 것을 떨어뜨립니다. 올리는 것을 생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라오 시 라오 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있는 삼성이 이렇게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반삼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니하오 하고 이렇게 안 올릴 때 앞에 있는 것은 이성으로 바뀌었고 뒤에 있는 삼성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반삼성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자주 쓸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XIE, E가 I를 만났죠. 그러면은 얘는 어가 아니고 에로 읽게 되죠. 근데 사성이니까 시에, 시에. 그리고 뒤에는 성조가 없으니까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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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사사, 감사할 때 사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식 공수법. 요즘에는 잘 사용하진 않지만 어떤 무술 대회 같은 거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의부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싸움, 대결 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식으로 얘를 표하고 대결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볼게요. ZHI, Z는 마찰음 즈즈즈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니까 읽으면 우리말로 짜이가 아니고 짜이, 짜이 이 마찰음이 살짝 들어간 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짜이가 아니고 짜이, 짜이 JIAN은 지안이 아니고 지엔이죠. 지엔, 지엔, 짜이지엔, 짜이지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도 말하기의 특성상 어떤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성조가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몰라도 되는데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인사할 때 항상 시에시에, 시에시에 이렇게 하지 않고 시에시에, 시에시에 이 뒤에 거 성조 좀 보세요. 시에시에, 시에시에 성조가 없는데도 약간 늘어진 느낌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약간 정말 고맙고 고마워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어기 그런 말하기의 그런 어감들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조가 약간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건 몰라도 되는데 그 문장 그 단어가 살아나려면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지만 자기 발화자에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갔을 때 이 단어는 생명력을 갖고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생동감 있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원래 발음대로 하면 시에시에, 시에시에 이런데 감사한 마음을 넣어서 하면 시에시에, 시에시에, 시에시에 이런 느낌. 마찬가지예요. 헤어질 때 짜이지엔 이러면 약간 좀 어때요? 딱딱한 느낌이 들죠? 선생님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짜이지엔, 짜이지엔 이런 식으로 짜이지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짜이지엔 이렇게 떨어지는 좀 길게 느리면서 떨어지는 느낌. 안녕 하는 느낌으로 짜이지엔, 짜이지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것으로는 짜이지엔 할 수도 있지만 살짝 그런 정말 반갑고 그리고 헤어질 때 잘가라고 하는 그 상대방이 정말 집에 잘가 쓰는 하는 마음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감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람이 약간
말을 좀 길게 늘어뜨리게 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再见 하지 않고 再见再见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발음해도 중국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잘 담아서 발음해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가 이거의 대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배울 내용은 28쪽과 29쪽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할게요. 자, 본문 1. 친구들과 왕징징이 만나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본문을 볼 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먼저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두 명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고, 두 명은 이 한 친구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씩. 니, 하오.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렇게. 니, 하오. 지금 이한나랑 정페이가 먼저 보고 인사한 거예요. 니, 하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바뀐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 말하기 특징상. 이렇게. 니, 하오. 니, 하오. 느낌표 있으니까 조금 감정 넣으면, 니, 하오. 에이, 니, 하오. 니, 하오. 아니면, 에이, 니, 하오. 니, 하오. 이런 식으로 인사한 거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두 명에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니하오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둘을 같이 통칭해서 묶어서 인사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니만, 니만. 읽어볼게요, 같이. 니만 하오, 니만 하오. 이렇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니 다음에 먼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면 니는 너고 당신 이런 건데 먼이 붙었으니까 둘을 가리키고 하는 말이라면 너희들 안녕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이 붙게 되면 뭐뭐들 약간 복수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老师 이러면 선생님이고 老师们 이러면 선생님들이 되는 거예요. 我 이러면 나가 되는 것이고 我们 이러면 우리들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밑에 볼게요. 헤어질 때 아까 했던 거죠. 再见 再见. 이 짜이는 다시 제자예요. 여러분이 뭐 재도전하다, 남녀가 재회하다 그때 그 제자. 찌에는 볼견자. 원래는 이거예요. 볼견자가 이렇게 간화되어서 간화자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자, 또 보자. 그래서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되는 것이고, 그림을 보면 그렇죠. 딱 봐도 이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발걸음이죠. 그리고 한나가 짜이찌엔 하니까 장페이가 하는 말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거 밍, T-I-A-N, 天, 明天见, 明天见. 밍, 요것은 밝을 명자죠. 왜 그러냐면 해와 이렇게 달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밝은 것이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달이 이렇게 모양이 된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초승달의 모양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밝다라는 뜻이고 T에는 이거 하늘 천자죠. 밝아지는 하늘. 우리가 언제 하늘이 밝아지죠? 내일 하늘이 밝아지죠. 그래서 밍티에는 내일이 되는 겁니다. 밍티엔 찌엔. 아까 찌엔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밍티엔 찌엔 무슨 말이 될까요? 내일 보자가 되는 것이겠죠. 다시 볼게요. 자, 再见, 再见, 明天见, 明天见. 조금 감정 넣어서 한다면 再见, 에이, 明天见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삼성이 연이어서 있었을 때의 성조 변화가 밑에 나와 있어요. 제3성의 성조 변화. 제3성 뒤에 또 제3성이 오면, 즉 제3성이 연이어서 배치가 되면은 앞에 있는 제3성을 제2성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교과서 하나 빠진 게 뒤에 있는 제3성은 반삼성이 된다. 즉 반토막이 된다. 끝까지 올리지 않는다. 여기 보면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끝까지 올리지 않고 이렇게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죠. 니 하오 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올려서 니 하오 하지 않고 점선을 표시된다. 니 하오, 니 하오. 여기는 올리는 것이 조금 희미하다. 이렇게. 하지만 성조 표기는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발음상으로만 이렇게 니 하오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쪽 볼게요. 대상에 따른 인사말,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거 읽어볼게요. 이 단어. 닌. 자, 이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 여기다 좀 써볼게요. 아까 썼던 니 뒤에 밑에 요 한자가 붙었어요. 이거 뭐죠? 마음심.
마음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상대방을 이렇게 놓고 그 밑에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깔아놨다. 존경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너일까요? 당신일까요? 당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 니에 대한 존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어도 영어랑 비슷한데 그런 존칭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예 없지는 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발달되어 있지는 않은데 중국어에도 그래도 존칭어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상대방을 정말 높이고 싶을 때나 혹은 정말 상대방이 말하는 사람 발화자보다 나이가 많이 있을 때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상점이나 가게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손님이 왔을 때 니라고 할까요? 닌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닌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할아버지 태극권 하는 할아버지에게 인사한 것이기 때문에 닌을 써서 인사를 한다면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그 기업과 기업 간에 만났을 때 처음부터 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니라고. 그런데 상대방을 조금 높이고 싶을 때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볼게요. 선생님을 만났을 때 넣어서 해볼게요. 老师好 우리가 인사할 때 하는 거죠. 老师好 중요한 것은 이 발음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老师가 아니라 老师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 보세요. 한 친구가 여러 친구들에게 인사할 때 이거 읽어볼게요. 大家大家好 이렇게 너희들 안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너희들과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죠? 복도에서 우리가 그냥 친구들을 편하게 만났을 때 여러분 안녕 이렇게 인사하나요? 여러분들끼리 인사할 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때요? 친구들이 여러분 이렇게 방장 선거 등으로 해서 이렇게 교탁 앞에 서서 뭔가를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너희들 안녕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러분이 더 적당하죠. 그래서 다자와 니먼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약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를테면 선생님이 어떤 중국 방송에서 그리고 무대에서 인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大家好일까요? 你们好일까요? 大家好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학교를 좀 복도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두세 명을 만났어요. 그때는 你们好가 맞을까요? 大家好가 맞을까요? 你们好가 더 적당하겠죠. 왜냐면 복도에서 만나는 것은 그렇게 공식적인 자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인칭을 나타내는 표현 1인칭, 2인칭, 3인칭. 자, 이거 나 읽어볼게요. 我 나란 뜻이죠. 나 아짜. 그리고 뒤에 뭔만 붙이면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我们 이렇게 2인칭 너, 당신, 니 너라고 해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혹은 친구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도 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뭐만 붙이면 너희들, 니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3인칭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발음은 똑같아요. 읽어볼까요? 타 왼쪽에 여기 위쪽에 있는 것은 그라는 것인데 영어의 he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사람인이죠. 사람인.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여자를 뜻하는 거. 그래서 발음은 똑같은데 표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그들. 타만. 여기 그림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남자들만 나와 있는데 남녀가 섞여 있는 그들도 포함이 돼요. 타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발음 똑같아요. 밑에 거 볼까요? 타만. 근데 요 타먼은 이렇게 썼다면 뭐 소설이나 아니면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면 여자분들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탐원이 남녀 섞은 것까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만도 할 수가 있고 밑에 탐원은 여자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이나 신문이나 어떤 뭐 이렇게 일기를 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아, 이거는 그냥 그들이 아니라 그녀들이구나. 여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 이거는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15분 내외로 끊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28쪽, 29쪽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